반갑습니다. 이 선재 한옥입니다. 이 전통건축 이 단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전통건축 단위라 그러면 자치 분리를 얘기하는 건데, 이제 일전에 이제 한자의 길이가 어떠한 위치로 정해지는지, 그 한치의 길이가 어떠한 위치로 정해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품과 리를 통해서 좋은 집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인가? 그러면 이 좋은 집이 있다라는 것은 좋은 집을 짓는 방법도 있을 건데, 그럼 그 방법은 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일전에 얘기했던 이제 한자의 길이, 한치의 길이가 어떠한 위치로 정해지는지에 대해서 좀 더 간략하게만 이렇게 짚고만 넘어가면, 이 각골문의 이 한자를 보게 되면 그 의미를 쉽게 좀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자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척이고, 얘는 촌인데, 얘는 이제 이 발을 의미하고 얘는 손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각골문의 이 형태를 보게 되면은 얘는 한 발을 쭉 벌려 있는 그런 의미고, 얘는 이 한 뼘, 이 한 팔을 이 손을 쫙 펴고 있는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한 발의 길이가 있다면 이 길이를 이 네 등분했을 때 이 한 마디가 한자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 뼘의 길이를 6등분했을 때 이 한 마디가 한 치의 기준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얘는 이제 4로 나누고 얘는 6으로 나누는데, 그럼 4와 6은 어디서 왔냐? 이 원방각의 위치에서 왔거든요. 동그라미, 네모, 세모. 여기 이제 천지인을 얘기하는 건데, 이 사상에서 왔는데, 이 동그라미라는 개념은 이제 이 양적인 의미로 이제 하늘이 계속 이렇게 돌고 돈다는 시간적인 의미인데, 계속 이렇게 돌고 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옛날 고대 사람들은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거를 360으로 봤어요. 그래서 360을 이렇게 대표할 수 있는 숫자는 6으로 보고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지는 이제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방향이 있다라는 건데, 얘는 이제 그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이 시간과 공간. 그 방향은 이제 좌와 우가 이제 기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좌를 양이라고 하고 우를 음이라고 하는데, 좌우가 생기면은 이제 앞뒤가 생겨요. 그리고 좌우가 생기면 위아래가 생기거든요. 요게 만나면 이제 팔방을 이루거든요. 근데 좌와 우를 같이 먹게 되면 입체, 좌우, 전후, 상하로 해서 입체를 형성하거든요. 그래서 요 방향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숫자는 이 4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 천지인 이 삼각형은 원래 인은 아니고 이 천지 만물을 얘기하는 건데, 이 만물을 이게 대표하는 게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갖다 붙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천지 만물은 천지의 합으로 봐요. 그래서 사람은 하늘도 닮고 땅도 닮은 거죠. 하늘 닮은 구석도 많고 땅을 닮은 구석도 많은 건데, 그 6과 4의 합이 10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만물에서 현상계에서 뭔가 이렇게 사용법을 쓸 때에는 십진법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천지를 제일 많이 닮았기 때문에 사람의 이 손가락도 10개, 발가락도 10개인 이유가 여기다 이렇게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짚고 넘어가면, 이제 분과 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분은 8팔자 플러스 이제 칼도자인데, 이제 8팔자는 나눈다는 의미, 쪼갠다는 의미거든요. 이 나눈다는 의미가 칼로 정교하게 쪼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고대에서는 한 개가 몇 개로 쪼개지냐로 봤어요. 뭐 4개로 쪼개질 수 있고 10개로도 쪼개질 수 있고, 그럼 이게 쪼개진 게 또 쪼개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 부풀어 난다 해서 이걸 연이라 했거든요. 이러한 이 분이라는 거는 이러한 이치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리라는 거는
이게 왕자는 아니고 이제 구슬옥자 플러스 이 마을 리자인데 이게 이제 이게 옥에 이제 마을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뭉쳐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결이라고 이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옥을 다스리려면 결대로 해야 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마을이 있기 때문에 뭉쳐져 있는 거기 때문에 결의 억결과 순결이 있잖아요. 이걸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이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리자는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는데 어떠한 일정의 이제 법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리자는 이 법칙을 얘기하는 건데 이 주역 개사전에는 어떤 형태가 있기 전에는 그 일정한 법칙이 있다고 그래요. 법칙. 근데 법칙 너머에는 이 상이 있다거든요. 상. 그래서 이 상이라는 거는 이 코끼리 상자인데 그건 거죠. 예전에 이제 중국 대륙에 코끼리가 살았는데 지금은 없고, 그러니까 그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알긴 아는데 뭔가 있는데 명확하게 이렇게 딱 느낄 수 없는 그걸 이제 상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거를 형이 하라 그러고 형체 이하라고 얘를 형이 상이라 하거든요. 형이 상. 근데 이제 우리 전통 건축에서는 어떠한 부재에다가 이름을 매겼는데 이 돌이라는 부재가 있어요. 돌이. 이 리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법칙을 얘기하는 건데 이 어떤 사물에 이제 리자를 많이 쓰거든요. 사물에는 리자를 많이 쓰는데 어떤 법칙이나 형태에는 리자를 쓰고 이 리가 어떤 때는 요 세 가지를 다 이렇게 이거를 다 포함하기도 하는데 우리 선배는 이제 어떤 부재의 이름을 이렇게 매기면서 여기 돌이라는 이름을 매기면서 이거를 이제 형이 상과 형이 하를 구분을 하고자 했던 게 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돌이라는 부재에다 어떠한 부재에다가 돌이라는 이름을 새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 돌이라는 부재의 위치나 이 역할을 보게 되면 이걸 좀 선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전통 건축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단부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 뼈대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붕부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전통 건축은 삼재라 그래요. 세 가지 재료다 이러는데 삼재가 천지인을 얘기하거든요. 이쪽이 지죠. 이 천지인 이렇게 삼재라 그러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치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맞아요. 이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맞고 요 기단부를 이 태극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아요. 그리고 이 뼈대를 지로 보고 이 지붕부를 천으로 보고 이 안에 사는 사람을 인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치에 맞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하면 사람이 강조가 되거든요. 사람의 역할이 명확해지거든요. 사람은 하늘도 닮고 땅도 닮아가지고 자유의지가 있어요. 어떤 때는 하늘처럼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땅처럼 이렇게 생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동물처럼 살 수도 있고 성인처럼 살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해야 사람이 강조가 되고 이 전통 건축의 동양 철학의 이 사상 자체는 이게 무국에서 태극이 나오고 태극에서 현상계 이루어질 때는 이제 황극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거를 이제 이때 자체는 나무로 말하면 이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 뭔가 좀 있긴 있지만 발산이 안 되는 부분을 이제 이걸로 얘기하고 발현이 됐을 때는 황국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천지인으로 발동이 됐을 때는 이렇게 부른 게 맞기 때문에 이거를 태극을 이제 큰 본, 대본이라고 하죠. 큰 본, 뿌리다 해가지고 대본.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걸 이해하려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고, 그러면 도리의 위치나 역할을 이렇게 보게 되면 도리의 위치가 이 보면은 하늘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형이거든요. 그러면은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이 부제에다가 이름을 도리라고 이렇게 붙였을 때는 하고 싶었던 얘기는 하늘은 하늘의 도리가 있고 땅은 땅의 도리가 있고 사람은 사람의 도리가 있다는 거를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하늘의 도리는 뭐냐? 이런 걸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열십자 가지고 얘기하는데 하늘의 도리는 생장수장이라 그래요. 생, 장, 수. 이 장 이렇게 쓰는데 이제 이 모든 이치는 생기면 자라게 돼 있고 자라면 나중에 움츠려 가지고 뭔가 결실을 맺게 되고 그러면 이게 이제 이 감출장자 쓰는데 이 저장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모든 걸 저장하고 감춘다.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 이게 생장수장의 이치인데 요거를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놓은 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겨울 다음에 다시 봄이 오는 그런 이치를 이건 하늘의 도리라 하고 그러면 이 땅의 도리는 뭐냐면 하늘의 도리에 박자를 맞춰서 오행으로 표현이 돼요. 이 봄처럼 따뜻한 이 이 불처럼 이 여름에는 뭔가 크게 발산이 되는 거거든요. 확 피어오르듯이 여름처럼 발산이 되는 화. 그다음에 가을은 뭔가 좀 이렇게 움츠러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움츠러들기 때문에 겨울에는 모든 걸 저장하고 감추는 건데 물은 모든 걸 저장시키고 감춰버리거든요. 그래서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이렇게 이 박자를 맞추는 거고 그러면 이 사람의 도리는 뭐냐? 이 봄처럼 따뜻한 인의 예지를 얘기하는 거죠. 인, 사랑, 의, 예, 지. 인의 예지가 있다. 이게 바로 이제 하늘의 도리, 땅의 도리, 이 사람의 도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사람이 본성이라 그래요. 본성. 이걸 본성이라 그러는데 이러한 원리가 들어가 있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맹자는 이 인의 예지가 이게 생장수장이 표현이 될 때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표현이 되고 목화토금수가 오행에 이게 표현이 될 때에는 뭔가 이렇게 꽃이 피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이게 표현이 되고 인의예지가 표현이 될 때에는 이거는 이제 측은지심, 이거는 수호지심, 이거는 사양지심, 얘는 이제 지는 이제 시비지심으로 표현이 된다 했거든요. 그래서 측은한 마음, 이게 수호, 오자는 이제 미워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내가 뭔가 이렇게 잘못된 거를 내가 실수하고 잘못되고, 그런 걸 되게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걸 되게 미워하는 마음, 이 사양하는 마음, 서로 간에 예절이기 때문에 이제 사양하는 마음, 시비, 옳고 바름을 이제 판단하는 마음이다. 인의예지를 이렇게 측은이니 수호니 사양이니 시비를 이렇게 얘기한 게 이제 맹자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사람의 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도리, 땅의 도리, 이 사람의 도리가, 이 도리가 이 도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천지가 이제 하나가 되는 사람들한테도 이러한 본성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리가 이 본성을 얘기한다는 거를 조금 더 뒷받침해 주는 게 요 장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리 밑에 붙어 있는 게 장여잖아요. 이 장여는 이 장현데 이 원래 이제 이게 표준어는 장여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장여로 돼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장혀가 맞아요. 혀는 혀설자 해가지고 혓바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긴 혀다. 이게 혀라는 의미가 이게 말을 의미하는 건데 이 말이라는 게 아는 게
이게 12 옳고 바름을 이렇게 판단하는 게 이건 이제 행동으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이렇게 나눠서 행동으로 표현하는 건 이 부분이고 아는 거는 이 부분이다. 알아야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이라는 거는 알기 때문에 이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일의예지가 다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항상 이루는 게 이 정성성자거든요. 그래서 이 중용에서는 이 전체를 정성성으로 얘기해요. 항상 성실하게 움직인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속 꾸준하게 움직인다. 어떠한 법칙에 의해서 항상 움직인다 해서 성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이러한 이치를 다 알고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혀자를 붙인 거예요. 혀자를 붙여가지고 장혀다, 장설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지금은 이게 이제 이게 장여라는 용어로 대신 여 자체가 이게 여가 대들보니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건데, 장여가 이제 표준어가 되어 있는 현실인 거죠.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장혀가 표준어가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그 옛날 우리 선배들이 혼을 갖는다 이렇게 혼을 얘기하는데, 혼이라는 거는 희노애락을 얘기하거든요. 희노애락. 그래서 희노애락 미발. 미발이 이제 중이고, 희노애락이 발동을 했는데, 그게 절도에 맞게, 절도에 맞게 이제 중절이라 하거든요. 중절. 절도에 맞게 하는 게 화다 해서 이거를 항상 해야 된다 해서 용. 이게 이게 중용인데, 이거를 중이라고 보고 이거를 항상 해야 된다. 중용인 건데, 희노애락,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희노애락이 발동하지 않은 상태가 바로 이제 이게 생장수장, 인의예지, 목화토금술, 이 본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발동했을 때를, 이 희노애락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희는 봄처럼 기쁨을 얘기하는 거고, 약간 이제 피어오른 느낌, 노는, 움츠러든, 화나는 게 움츠러든 걸 얘기하는 거고, 애는 더 움츠러든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겨울처럼. 슬픔. 락은 확 피어오른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희노애락. 그래서, 이거를, 절도에 맞게 적중시키는 게 화인데, 기쁠 땐 당연히 기뻐야 되는 게 맞고, 근데 그 기쁨이 너무 과해서도 안 되고, 부족해서도 안 되고, 슬플 땐, 화를 낼 때는 화를 내지만, 그 화가 너무 과해서도 안 되고, 부족해서도 안 되고, 슬픔도 마찬가지. 슬플 땐 당연히 슬퍼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그 슬픔이 너무 과해서도 안 되고, 너무 슬퍼해서도 안 되고, 즐거움이, 기쁨이 너무, 당연히 기뻐해야죠. 근데 그 기쁨이 너무 과해서도 부족해서 그게 화인데, 이 희노애락을 얘기하는 거죠. 혼을 갖는다 하면 희노애락을 이 절도에 맞게 하는 게, 절도에 맞게 표현하는 게 혼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영이 있어요. 영은 혼 이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순수한 그 상태, 이 본성의 상태를 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중용, 이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거를 전통건축에서 제일 잘 표현해 놓은 게 상냥식이죠. 이 상냥식은 이 성주신을 모시는 이제 재래 의식인데, 성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요 성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이 성과 이 성은 이제 같다고 이제 볼 수도 있고, 이걸 풀어서 이제 성지라고 얘기한 건데, 성의 주인.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제 이거 하나를 천지 자체를 하나의 이 천재를 이제 하나의 성으로 보고 요 주인이 있다. 그래서 전통 건축은 이 모든 사상이 이 체와 체의 개념으로 돼 있어요. 건축물이 하나를 이렇게 한 군데다가 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체와 체의 개념일 때가 있어가지고 이 집집마다 성주가 있다. 집집마다 성주가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 하나하나마다 본성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주신이 머무는 위치를 보게 되면 집안 정중앙 가운데 이제 대들보에 머문다 그래요. 대들보 위에. 그래서 바로 이제 중을 잡으라는 그런 의미로 이 상냥식에 성주신을 모시는 재래 의식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용 사상을 제일 잘 담은 게 상냥식인데, 상냥식 할 때 보면 이제 상냥 장애나 뭐 이렇게 보면 이제 글씨를 쓰는데 이 용자와 이게 구자를 쓰거든요. 이건 이제 일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건 이제 물을 의미한다 그래요. 물을 의미한다 하면서 이제 왜 물을 의미하냐 하면 이 전통 건축이 이제 목조나 이제 그런 건물 이제 불에 이게 쉽게 이게 약한 건물이기 때문에 이 불을 제압하기 위해서 물을 이제 의미하는 이제 용자와 구자를 쓴다. 이렇게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제 거지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물을 의미하는 건 맞는데요. 이게 물을 의미하는 게 이제 그 운우지정이라는 얘기 있어요. 우지정. 이제 이거는 이제 이 구름은 비우인데 이제 구름이 됐다, 비가 됐다, 구름이 됐다, 비가 됐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남녀간의 정사를 얘기할 때 운우지정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이게 구름이 되고 비가 되고 해서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걸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이라는 의미는 여기서 물을 쓰는 거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음양의 조화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선배들은 음양의 조화를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오르락내리락, 그래야 음양의 조화가 음양의 조화가 있어야 뭔가 이제 창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용자와 구자를 쓴 거지, 불을 제압하기 위해서 용자와 구자를 쓰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학자가, 누군가가 이거 갖다 붙였겠죠. 이게 용자 구자를 보고 뭔가 좀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그래도 이름 있는 사람이 했겠죠. 누가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건 어처구니 없는 얘기고, 되지도 않는 얘기를 이렇게 갖다 붙인 거죠. 근데 이게, 정설이고 진짜인 것 마냥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의 학자들도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뭐, 목수들마저 이걸 이제 뭐, 불을 제압하기 위한 거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이게 거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지 같은 얘기. 그래서 이 좋은 집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저는 이제 결론을 내는 게, 이러한 이치대로 보면 좋은 사람이 이 집을 지으면 당연히 좋은 집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사람은 누굴 좋은 사람이라고 하냐? 이 자연스럽게 사는 사람을, 본성대로 사는 사람을 저는 좋은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은 하늘의 도리가 있고 땅은 땅의 도리가 있는데, 사람의 도리대로 사는 사람이 저는 좋은 사람이라고 보는 거고, 좋은 사람이 집을 지면 당연히 좋은 집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좋은 사람이라는 거는 절도에 맞게 사는 사람인 거죠. 절도에 기쁠 때는 당연히 기쁨을 표현해야 되는 게 맞고, 슬플 때는 슬픔을 표현하는 게 맞죠. 맞는데 너무 과해서도 안 되고 부족해서도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 건축에서는 이 울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이게 울타리라고 하는데, 전통 건축에서는 이제 천신지명이라 가지고, 천은 이제 신으로 봐요. 천신, 이거는 이제 명. 그래서 천지신명이 이제 여기에서 나온 건데, 이 자연 자체를 신명으로 봐요. 뭐 사람이 죽어서 신이 되고, 자기가 기분이 좋다 그래서 상을 주고 뭐 이런 게 이제 신으로 안 봐요. 뭐 인격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자연 자체를 하나의 신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게서 하느님, 하나밖에서 하나님. 이거를 다른 말로 한울림이라고 하죠. 한이라는 거는 이제 크다라는 의미가 있고, 이거 울은 울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통 건축에서는 이 울타리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울타리를 이렇게 치는 거는, 치는 거는 이 하나의 큰 울타리다라는 우주라는 거를 이제 말하고 싶었던 건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여기는
여기는 절대계라 그래요. 이 절대계라 그래가지고 시간과 없고 공간이 없는 세상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시간도 없고 공간이 없으면 너와 나의 구분이 없어요. 이곳에 들어가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곳에 들어가는 건 이 생각과 감정을 멈추고 텅 비워버리면 이곳에 금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곳은 너와 나의 구분이 없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곳인데 이곳에서 딱 빠져나오면 시간이 생기고 공간이 생기면서 이 너와 나의 구분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 선배들은 너와 나의 구분이 생기는데 이거를 하나의 울타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개념이거든요. 왜냐면은 너와 나의 구분이 분명히 돼 있지만 우리는 하나의 큰 울타리고 네가 죽으면 내가 죽고 내가 죽으면 네가 죽는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울타리라는 개념을 전통 건축에 많이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를 막 뭐 대나무를 뭐라는 울타리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하나의 가족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가족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가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 그래서 이 울타리 안에는 개가 살 수도 있고 소가 살 수도 있고 돼지가 살 수도 있고 사람이 살 수도 있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이제 가족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는 개의 역할, 소는 소의 역할, 돼지는 돼지의 역할, 사람은 사람의 역할이 있는 건데 개는 좀 지킨다는 의미고 소는 일한다는 의미고 돼지는 자칫날 잡아먹히는 게 돼지거든요. 사람은 사람의 역할이 있는 건데 전통 건축도 이와 같은 울타리 개념으로 집을 지어줘요. 그래서 전통 건축 부재마다 이름을 이렇게 막 매겨놓는데 이 기둥은 뭐 아버지로 보고요. 대들보는 이제 할아버지로 보고 이걸 특히 이제 잘 이게 표현하는 게 이제 부연이라는 이 부재가 있거든요. 부자가 이제 며느리 부자를 많이 쓰죠. 뭐 뜰부자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를 이제 덧댄다는 덧대부자 이렇게 많이 쓰긴 하는데 며느리 부자를 쓰는 이유는 이 부연이라는 이제 역할이 보면 집을 이렇게 막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싸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이 며느리가 이런 역할, 이렇게 집을 전체를 다 감싸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던 거죠. 그런 바람으로 이 부자에다가 며느리 부자를 갖다 붙인 거죠. 이런 의미로 이게 지금 말씀드린 우리라는 큰 개념인데 한 울타리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조금 정확하게 확연하게 이제 보여주는 이제 용어인데 이런 걸 통해서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이제 학자가 유명한 교수가 이제 웃긴 게 이제 이 울타리를 이렇게 보고 이 동양 건축과 이 서양 건축의 뭐 차이점에 대해서 이 얘기를 쭉 해요. 뭐 길게도 얘기 안 하는데 하면서 울타리가 높니 낮니 뭐 차경이니 뭐 근경이니 뭐가 보이니 안 보이니 이렇게 제가 이거 이렇게 쭉 들어보면서 참 거지 같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뭘 갖다 붙였는데 참 거지 같다는 생각을 많이 갖는 게 거지 같다라는 의미는 이제 거지라는 게 빌부터 먹는 사람은 이제 거지라 그러잖아요. 이게 빌어먹고 붙어 먹는 건데 전통 건축에 이런 얘기를 동양 건축과 서양 건축의 차이를 이러면서 전통 건축에 이걸 뭔가를 이렇게 갖다 붙이면서 되지도 않는 얘기하면서 이 빌부터 먹으려는 심포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뭘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맞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거지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거지만 또 못한 사람이 이 전통 건축에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이 거지만 또 못한 사람.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닌 걸 얘기하면 아닌 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소위 이제 우리가 우리 전통 건축에 이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전문가라 그러면 이쪽 분야에 이제 교수나 문화재위원이나 아니면 무슨 큰 타이틀을 가진 아니면 유명한 목수나 이런 사람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뭐 이유야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전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럴 거고 이 두 번째는 아는데 뭐 어렴풋이 알기 때문에 그럴 거고 뭐 세 번째는 명확하게 아는데 얘기하기 싫으니까 그런 건데 이 세 번째가 제일 나쁜 놈이거든요. 나쁜 사람인데 이게 나쁘다는 거는 나쁜지 모른다는 거는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데 알면 이쪽에 전문가면서 이쪽에 밥을 먹고 살면 자기가 조금 불편하고 귀찮더라도 얘기를 해주는 게 맞거든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맞는 건 맞는 거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일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 사람 말에 신뢰를 갖는 건데 알면서도 얘기하는 건 굉장히 나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은 이게 이건 거지 같은 얘기 해도 못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쪽에 전문가면서 이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못 들었다는 거는 자기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못 하는 거고 어떠한 이유에서도 이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얘기 못한 거에 대해서는 회피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이유에서도 이거를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누군가를 지적하거나 잘못을 지적하거나 어떤 걸 바로잡을 그런 입장이나 능력이 되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어느 누군가는 이걸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 성격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런데 저는 큰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전통 건축에 계속 종사를 하면서 이것저것 알게 되는 게 있는데 저는 전통 건축의 이 도가 나한테 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이게 도라는 거는 이제 길을 의미하는 건데, 이제 예전에 이 선배들, 우리 전통 건축 저희 선배들이 이렇게 갔던 이 길이 저한테는 어렴풋이 이렇게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런 생각으로, 이런 원리로 집을 지었고, 이런 마음을 써가지고 집을 지었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게 조금씩 이제 선명하게, 뭔가 흐릿하지만, 뭔가 이제 이 발자취가, 이 길이 저한테는 이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러한 이치거든요. 이게 천지인 사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상냥식이라든가, 이 도리의 이제 의미라든가,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 옛날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집을 지었고 이러한 이치로 집을 지었고 그리고 이런 마음을 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통 건축의 이 도가 이 길이 옛날 이 선배들의 우리 이 전통 건축의 선배들의 이런 생각을 가졌구나 하는 게 이게 알아져서 전통 건축의 이 도가 나한테 왔구나라는 생각을 갖는데 특히 이제 알아지는 거 이제 몇 개 중에서 이런 거는 이제 내가 알기가 참 어려운 건데 왜 나는 이런 걸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졌어요.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원방각을 육과사로 보는 거죠. 육과사의 원리로 이걸 이제 푸는 거를 제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 원방각을 육과사로 봤을 때 푸는 거는 이제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저는 이런 결이라든가 이런 이치가 제 눈에 잘 보이는데 이게 원방각 천지인 사상을 수리차량으로 육과사로 풀게 되면은 이 모든 이치가 여기에 다 맞아 떨어지거든요. 이것도 원방각도 그렇지만은 이게 이 주역이 6개의 효로 돼 있어요. 6개의 효로 돼 있고, 이거를 풀어내는 거는 이 사의 원리로 풀어내거든요. 그래서 이 6개는 천지인 해가지고 음장해서 6개라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거고, 이 사는 사실을 본따 따고 이제 얘기를 해요. 이건 이제 주자가 얘기한 건데,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형체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상법형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원방각의 원리로
점을 쳤다. 이게 점을 친다라는 것은 미세한 조짐을 읽어내는 거거든요. 어떠한 일정한 법칙이 형성이 돼요. 모든 게 일정한 법칙이 형성이 되는데 이 미세한 조짐을 읽어내서 알아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뭐 거북점이니 이런 것도 미세한 조짐을 읽어보려고, 왜냐하면 이 동질의 것이 동질의 것을 알아본다라는 원칙 아래 같은 이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알아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미세한 걸 읽어내는 건데 지역도 6과 4의 원리로 이게 이 점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방각을 6과 4로 이해하면, 그러니까 모든 걸 6과 4로 대입을 시키면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지거든요. 하늘을 셋을 보고 땅을 둘러보는 이 삼천양지의 사상도 이것도 6과 4의 원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푸는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뭐 누군가는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는데, 이러한 이치가, 이러한 결이 이게 제 눈에 잘 보여서 이 길이 이제 잘 보니까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전통 건축의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걸 또 간다는 것은 이 길을 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이 길을 가보고, 그 길이 좋으면 제가 지나가면 다니면 발자취가 남을 거고, 그 자취가 이 보기 좋으면 누군가가 또 쫓아올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전통 건축의 이 개념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방법이에요. 이게 제가 뭐 많이 알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상냥식의 의미라든가 아니면 도리가 어떤 의미라든가 어떠한 이치로 이 집이 형성이 된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건 다 개념을 잡기 위한, 전통 건축은 이러한 개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방법이고, 개념이 있어야 사람이 이렇게 해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통 건축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어떤 건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개념이 반드시 바로 서야 뭔가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개념과 체험이 만났을 때 우리는 알아지는 게 생기거든요. 개념만 가지고는 뭐 아무 의미 없고, 이 체험만 가지고도 큰 의미가 없어요. 이 개념과 체험이 만났을 때 진짜 알아지는 게 생기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린 거, 뭐 이런 이치, 상냥식이니 뭐 도리니 이런 이치를 말씀드리는 거는 개념을 좀 바로 세우려고. 왜냐하면 이게 모든 게 하나를 다 통해 있어요. 하나를 같은 이치,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살아야 되는가, 사람답게 사는 게 무엇인가,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답게 사는 것은 자연스럽게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거거든요. 자연과 같이. 자연은 신이에요. 전통 건축에서는 자연은 신을 얘기해요. 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는 게 신처럼 사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동물처럼 살 수도 있는 거고, 동물의 이제 본능처럼 식욕, 성욕, 식욕, 색욕, 본능처럼만 살 수가 있는 거고, 이 신처럼도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신처럼 산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계절의 변화에 맞춰서 이 땅은 거기 만물이 소생하기도 하고 자라기도 하고 응축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에 맞춰서 사람의 본성을 밝게 해주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를 얘기해서 그 개념을 이렇게 바로 세우고 싶은 거고, 제가 정말 진짜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저는 전통 건축에 이 신법이 있다고 봐요. 신법. 이 모든 거는 이제 교와 이 심으로 교학과 이 심학으로 나눠지는데, 저는 이 신법이 있다고 봐요. 어떤 거냐면은, 저는 이제 집을 이렇게 접으면은 이 땅이 사람을 선택한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좋은 명당들은 사람을 택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왜냐면은 땅지냐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일을 하면서 어차피 이제 제 집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이 사람 이게 스토리를 많이 들어보면, 이게 이 좋은 명당들은
이 땅이 사람을 선택하구나 하는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유심히 보면 이 땅의 기운하고 그 땅의 주인하고 에너지가 비슷해요. 이게 어떤 형태로 비슷하냐면은 그 집에 키우는 개는 주인을 닮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와 같이 비슷해요. 이 개하고 주인하고 성격이 비슷하듯이 땅이 가지고 있는 기운하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운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분리해 보면 어느 것은 이제 그 군인이라든가 이제 무관이라 그러잖아요. 군인이라나 뭐 이렇게 이 무술을 쓰는 그런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학자, 문관, 학자 기운이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런 이제 땅의 기운이 있어요. 그리고 뭐 또 뭐 다 여러 가지 예술적인 부분이 있고 뭐 다 다르긴 한데 이게 사람마다 이 발달되어 있는 게 서로 다르듯이 땅도 보면은 그런 기운이 서로 다 다른데 여기에 맞춰서 땅 주인들이 이렇게 되지 않나 저는 그런 걸 이제 일을 하면서 미세하게 느끼는데 이런 거를 알게 되는 이유가 이게 제가 이런 거를 알게 되는 이유는 제가 이걸 알고 싶어서 뭐 이걸 뭐 알아야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쪽에 조금 민감했던 처음의 이유는 이 땅에 기운이 강하면 일하는데 뭔가 좀 사고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크고 작은 사고일 수도 있는데 이 기운이 강하면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사람이 다치거나 아니면 뭔가 일하는데 뭐 박자가 좀 안 맞다거나 뭔가 이렇게 그 턱턱턱 일이 진행이 잘 안 된다거나 뭐 이러한 일이 생겨요. 그러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늘상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일하는 분들한테 이제 터가 좀 강하니까 우리 좀 조금만 템포를 늦춰서 좀 천천히 한번 해본다든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책임자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긴장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 뭔가 이제 공사가 잘못되면 저는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짝 긴장하고 그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분명히 있긴 있어요. 어떤 식으로도 그 에너지가 발산이 되더라고요. 그 일을 해보면은. 근데 그게 약간 완충이 돼서 오는 것 같아요. 책임자가 긴장을 하고 있으면 완충이 돼서 와요. 크게 지나가진 않더라고요. 그런 걸 느끼면서, 이게 땅도 기운이 있고, 그러면은 이게 저는 이런 형태가 하나의 이제 신법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미세하게 느낄 수 있는 거는, 미세하게 느낄 수 있는 거는, 이 생각과 감정을 멈추고, 텅 빈 상태로 만들면, 그거거든요. 말 그대로 이 세계거든요. 이 세계. 여기가 이제 본성 자리라 그러는데, 이 절대계라 그래요. 절대계에 들어가면, 이 들어가는 방법은 생각과 감정, 모든 걸 텅 비워버리면 이 세계로 들어가는데, 이 세계에 들어가면 뭔가 이렇게 지혜가 생겨요. 지혜라고 하는데 이거를, 연고라 그래요. 연고. 이게 이제 그 지역에 이제 나오는 이제 가메시통 천하지구라 그러는데, 이 천하의 연고를 알기 위해서는, 무사야, 무의야, 이렇게 생각을 멈추고 행위를 다 멈춰버리면 이 연고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연고를 아는 거예요. 이런 게 제가 알고 싶어서, 뭐 이런 거 알고 싶어서 저 알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연고를 알면 이 사람이 이 수준이 이렇게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레벨이 높아지는데 이 레벨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이 절대계를 자꾸 이제 그런 의식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 텅 빈 상태에서 뭔가 떠오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성 자리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이 견성했다고 이제 불가에서는 견성했다고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방법으로는 이제 이 유교, 이 대학에는 지정정안이라고 정안, 지정정안이라는데 이거는 이제 이 본성자리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제 방법을 얘기하는 건데, 뭐 모든 걸 멈추고 그러면 안정이 오고 고요해지고 편안함이 온다. 그러면은 본성자리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이게 머물면 이게 본성자리로 들어간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모든 경전이나 이런 거는 청년들은 다 이 세계를 얘기하거든요. 이 편안함이 다 극치에 오르면 우리는 이 선정에 들었다 그래요. 선정에 들었다 그러면은 선정에 들어갔다 하면은 이거를 유교에서는 허령지각이라고 하는데 이 불교 이 보조 진울스님은 이 선정에 들어간 거를 공적영지라 그러죠. 공영지. 이 공허, 텅 비고 고요하고 고요적, 신령스럽고 알고 있는 자리, 공적영지의 상태에 들었다. 그럼 여기에서 지혜가 나온다 했거든요. 지혜. 그래서 이 공적영지를 선정이라 그러죠. 선정과 지혜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해 이거를 쌍으로 닦아야 된다 해서 정의 쌍수거든요. 쌍으로 닦아야 된다. 이 보조 스님은 이 선정과 지혜로서 이렇게 말을 하신 거고, 그러면 이 자리로 들어간 거를, 이 공적 영지에 들어간 거를 깨달았다 그랬거든요. 이 도노. 바로 단박에 들어간다. 이 깨달았다. 이 자리는 이 단박에 들어가는 거다. 모든 성인들은 이 자리를, 이 본성 자리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와 나의 구분이 없는 자리, 그 자리가 있고, 딱 거기서 나오면 우리라는 개념으로 이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자꾸 들어가면 지혜가 생겨요. 이게 지혜라는 게 바로 이제 감이라는 거, 연고를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혜에 대해서 얘기한 게, 이 나이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공자님 같은 경우는, 공자님은 이제 뭐 40이 이제 부록이고, 50이 지천명, 60은 이순, 70은 종심이라 해가지고, 나이에 비해서 이제 이 사람이 학문의 레벨 수준을 얘기한 건데, 이 70이 이제 종심이라 그래요. 종심. 이게 따를 종자, 마음심자인데, 이 종심 소역 분류구라고 종심, 마음과는 따라해도 분류구, 이 법도구자 써가지고, 이 법도를 어기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경지에 오르면. 그러니까 어떤 걸 하더라도 크게 벗어나질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법도를 어기지 않는다. 그래서 나이에 빗대서 얘기한 건데, 저는 이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노력하는 게, 이게 이 불가에서는 이거를 점수라 그러는데, 이 보조 진해스님은 점차 수행해 나가야 한다.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게 끝이 아니고 조금 계속 수행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수행해 나가면 레벨이 자꾸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자님은 이 종심의 단계까지 얘기하신 건데, 저는 이 종심의 단계가 어떠한 경지로 보냐면, 만약에 이제 기둥을 세우는데 기둥이 10개가 있으면, 만약에 이 자리에는 아주 좋은 기둥이 들어가야, 나무가 이제 목수가 집을 지을 때는 나무의 이제 위아래 안팎 등배를 구분하고 각자 위치에 맞게끔 배열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하면 여기에 이제 좋은 나무가 들어가야 맞는 거거든요. 제일 좋은 나무 이 중에서. 근데 집을 어느 정도 해보고 나니까 여기에 좋은 나무가 들어가는데 제일 안 좋은 나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뭔가 좀 잘못됐다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집을 짓는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집을 짓게 되면, 좋은 사람, 자연처럼 사는 사람, 자연스럽게 사는 사람이 집을 짓게 되면, 비록 여기에 제일 좋은 나무 기둥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이 시간이 2, 3년 이렇게 지났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이 부분이 뭔가 이렇게 어떠한 문제를 인해서 아니면 어떠한 사건이나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구조 변경이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새롭게 이렇게 증축이 되거나 뭔가 연구가 생긴다는 거죠. 아니면은 이 좋은 기능 있는 부분에 이게 뭔가 좀 막아줄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진짜 자연스럽게 사는 사람은 자연처럼 흘러가기 때문에 뭔가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이 목수가 집어지는 사람이 계속 이 수준이 계속 높아지면 이 종심의 단계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종심의 단계에 막 올르겠다 이런 건 아닌데 제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못하면 못하는 건데 이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능력이 이 되면은 할 수 있는 거고 못 되면 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알았으니까 얘기는 이제 해놓는 거예요. 제가 뭐 어떻게든 여기 올라가야지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능력까지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알았으니까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런 게 다 신법이라고 봐요. 이런 게 신법에 들어가는 방법은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이제 지정정안이라든가 아니면 명상을 통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글자를 쓰면서 뭐 이렇게 그 사경이라 그래 사경을 통해서 갈 수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본성으로 들어가는 건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씩 계속 수행해 나가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점차 수행해 나가는 점수라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집을 지으면 당연히 좋은 집이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양심을 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욕심만 챙겨가지고 남이 죽든 말든 신경 안 쓸 수 있겠어요. 내가 하는 일 이 사람이 피해보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피해본다면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저는 좋은 집이라는 것은 좋은 집에 돈을 이게 1,000만 원 받았으면 1,000만 원어치 지어주는 게 좋은 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2,000만 원 받았으면 2,000만 원어치 지어주는 게 좋은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1,000만 원 받았는데 2,000만 원짜리 지어주면은 그거는 같이 죽자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2,000만 원 받았는데 1,000만 원짜리 집을 지어주면은 지 혼자 살겠다는 건데 어차피 같이 죽는 거예요. 이러한 이치인데 저는 이게 좋은 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우선순위가 제가 지금 돈에 좀 얘기를 했지만은 우선순위가 이 목수는 이 나무가 좀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나무가 질이 좋은데 나무 1,000만 원 받았는데 나무의 질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건 나무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해가지고 집을 신경 써가지고 잘 지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2,000만 원 돈은 많이 받았는데 나무가 질이 되게 안 좋은데 이 그지 같은 나무에다가 이 공을 많이 들일 필요성을 솔직히 못 느끼거든요. 목수들은 이건 공 들일 그런 나무가 아닌데 이런 마음으로 돈은 많이 받았는데 좀 이렇게 싸게 이렇게 간단하게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는 이제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죠. 집주인이 성품이 워낙 고귀하고 대단하신 것 같아서 신경을 더 써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복합적으로 모든 게 작용을 하겠지만 여기에서 이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냈겠죠. 거기에 맞춰서 집을 지으는 게 저는 이런 게 좋은 집을 짓는 거고 이런 게 이 충화, 이 절도에 맞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집은 이 금액에 맞춰서 이렇게 짓겠지만은 이런 사람이 이 본성을 알고 자연스럽게 사는 사람이 이 싼 1,000만 원짜리 집을 짓는다 그래가지고 뭐 마음을 못 쓰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마음 쓰는 거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뭐 싼 집을 짓든 비싼 집을 짓든 돈이 많이 남는 집을 짓든 조금 이렇게 손해 보는 집을 짓든지 간에 이 집주인이 집을 짓는 사람이 이 자연스럽게 사는 사람은 똑같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좋고 막 깔끔하고 꼼꼼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을 짓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느냐가 좋은 집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집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앞으로 이 신법을, 마음을 어떻게 쓰는 건지, 저는 이제 나무하고도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나무의 이제 연고를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무하고도 하나가 될 수 있고, 이 집하고도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이 하나가 되면 연고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좀 더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신법, 저는 이제 신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이런 걸 이제 얘기를 좀 많이 이렇게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현장에 계신 그 목사님들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구들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아침에 밥 먹고 이 체조를 이제 국민 체조를 좀 한 다음에 앉아서 5분 명상을 하거든요. 5분 명상을 하는데, 이 명상이라는 게 뭐 별거 아닙니다. 그냥 뭔가 다 내려놓고 그냥 있어 보는 거예요. 생각도 멈춰보고 감정도 멈춰보고 텅 비운 상태를 한번 있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5분 동안 이제 이렇게 한번 하는데, 저는 이게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마음을 다스리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은 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금씩 해 나가고 있는데, 하여간 앞으로는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그 마음을 쓰는 법, 나무에 어떻게 마음을 쓰는지 이런 것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상냥식이라든가 뭐 이런 부제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이 전통 건축의 이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전통 건축의 이 개념을 일단 이제 발을 좀 세우고 싶습니다. 전통 건축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거지, 그냥 뭐 뚝딱뚝딱 나무끼리 있고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개념을 세우고요. 요 신법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